예, 안녕하십니까. 장달용 변호사입니다. 2021년 12월 7일입니다. 이 방송도 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논란이 꺼지지 않고 있는 조동연 교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뭐 지금 어, 조동연 교수 측이 형사 고발을 하고 가세연 등 이 문제를 이제 제기했던 의혹을 폭로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고, 그다음에 또 그 불륜녀라고 하는 그러한 세간의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 오히려 피해자로서 성폭행을 당했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또 주장을 펼치고 있어서 관련해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제가 그 관련해서 또 직접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오늘 몇 가지 얘기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먼저 과연 이 조동연 교수 사생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혼 문제가 되겠죠. 관련해서 지금까지 사실로 확인된 사항, 그러니까 관련 당사자들 간의 어떤 다툼이 없고, 또는 명백한 증거로서 사실로 확인된 사항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뭐냐면은, 첫째는 조동연 교수와 전 배우자는 이혼했다는 거, 서로 부부 관계가 틀어짐으로써 이혼했다는 거,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딸이 둘이 있었는데, 장녀는 전 배우자의 친생제가 맞고, 그런데 둘째가, 막내가 전 배우자의 친생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조동연 교수가 전 배우자에게 합의금으로 1억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 그 딱 두 가지입니다. 그 외에 조동연 교수가 혼인 중에 불륜이었다더니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거나, 또는 이러한 SNS 상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추측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자료 합의금 1억 부분도, 그것도 판결, 이혼 판결에서 판결 주문에 나온 사항이 아니고요. 둘째 딸 친생자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와 관련해서 별도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륜 때문에 위자료를 주었다,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다 판결문과 합의문을 다 확인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조동연 교수와 관련해서 불륜이니 하는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SNS 상에서, 그다음에 이런 언론에서 불거졌던 이 조동연 교수와 관련된 그런 불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이 광장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여론의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매체가 툴이 SNS죠, 인터넷. 그런 광장에서 소위 검증이라는, 조동연 교수가 공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볼 수도 있다 하더라도, 아무튼
그 조동현 교수에 대한 검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이 그 방식이 인민재판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에 원인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민재판이 왜 무섭냐 하면은 그 당사자에게 제대로 방어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집단적으로 다 손가락질을 하기 때문에 그 비난과 비판이 기정사실화된다는 것이죠. 제대로 항변할 기회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동현 교수 문제에서도 그렇죠. 또 특히 이 사안은 여성으로서는 정말 치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불륜을 포함한 그런 의혹, 불륜이라는 의혹을 포함한 이혼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인터넷과 SNS 상에서 일방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해명 또는 변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그 캠프 측에 뭐 관계자가 처음에 뭐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또 한 거, 그것은 또 비난받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제쳐두고 이 문제, 본질적인 문제에 관해서 이 얘기를 해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 그 박근혜 대통령 또는 뭐 그 정유라 씨 관련해서 수많은 의혹들이, 또 특히 여성으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의혹들을 언론이라든가 SNS에서 마구 쏟아냈다는 것이죠. 그 의혹들 중에 많은 것들은 나중에 결국 허위로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정유라 씨에게 제대로 항변할, 방어할 그런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사실로 믿어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조동현 교수의 이 문제, 이 논란에서도 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녀에게 제대로 방어할 기회를 주었었는가. 그러나 최근에서야 이제 그러한 성폭력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밝혔죠. 물론 그 주장도 아직은 조동현 교수 측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뭐 사실로 확인된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러나 제가 이 앞에서 얘기했던 사실로 확인된 것은 딱 두 가지. 이혼했다는 거하고 그 딸 막내가 전 배우자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거. 그 두 가지만 사실로 확인됐고 나머지는 다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걸 보면 지금까지 뭐 SNS라든가 인터넷에서 뭐 불륜이니 뭐 한 주장들이 일방의 주장이거나 아니면 근거가 희박한 추측으로서 이 조동현 교수에게 가해졌다는 것.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었다면, 그래요. 과연 조동현 교수 이 논란에서도 과연 그러한 행태가 바람직한가? 또 그러한 악습, 폐해가 되풀이되고 있구나.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일각에서는 주로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진영의 반대편, 그러니까 조동현 교수의 반대편, 정치적으로 그 반대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성폭력 그 가해자 신원하고 증거 공개해라. 왜 증거를 공개 안 하냐? 응? 오히려 증거를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도 사례의 이치에 맞지 않는 너무 과도한 주장이다. 이유는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는 그 가해자 실언, 가해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인지 이거를 대중에게 밝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성범죄라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 가해자로 의심받는 그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그런 명예가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 조동현 교수의 주장만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라고 신원이 밝혀지고 하면 또 광장에서의 그런 또 난장판이 또 벌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조동현 교수 측에서도 그런 가해자의 신원, 그다음에 증거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어차피 조동현 교수가 형사 고소했기 때문에 그 사건의 수사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또 밝혀질 수밖에 없다. 그때 가서 밝혀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폭력 처벌법도요. 어떤 규정이 있느냐 하면 이 성폭력 범죄 그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먼저 함부로 그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은 그 성폭력 범죄 그 피의자라 하더라도 그 범죄가 있었다고 아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알리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할 경우에만 검찰과 경찰은 그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동현 교수 측이 지금 현 단계에서 그 가해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신원, 뭐 증거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조동현 교수 측이 오히려 그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뭔가 입장을 스스로 먼저 밝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그 가해자의 신원과 증거를 뭐 공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좀 맞지 않다라는 거고요. 또 어떤 분은 또 어떻게 뭐 그 자녀의 뭐 를 보호해달라 그러면서 어떻게 그 강간 당했다 성폭력 이것을 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또 우리 제3자의 입장에서 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직접적인 그 조동현 교수라든가 그 가족들 측의 입장에서는 불륜녀보다는 그런 성폭력,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자가 그게 사실이라면 불륜녀라고 하는 주홍 글씨 낙인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주장하고 그것을 인정을 받는 것이 더 낫고요. 그 다음에 한 10살 넘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자녀에게 얘기를 해서 그 사정을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자녀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했기 때문에 밝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자녀의 명예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SNS상에서 그러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불륜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조동현 교수 측에게 가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조동현 교수 논란과 관련해서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광장에서 벌어졌던 그런 그 광기 어린 그 인민재판식
여론몰이가 또 이 조동현 교수 논란에서도 일부 그 모습이 보였다라는 점에서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좀 더 우리가 한 사람의 인격, 인권, 그리고 이 한 여성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좀 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 한번 좀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면서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좀 유익하고 즐거운 방송이면 좋겠는데 아무튼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